19에 장원급제하여 20살의 군수에 오른 뛰어난 학식의 맹사성은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올라 자만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맹사성은 그 고을에서 유명하다는 선사를 찾아가 물었다고 해요. 스님이 생각하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내가 최고로 삼아야 할 좌우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그러자 스님이 말했어요. 착한 일을 많이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인데 먼 길을 온 내게 해줄 말이 고작 그것뿐이요? 맹사성은 거만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죠.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힘든 순간을 겪고 있나요? 마음을 낮추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생생아프리카의 안현주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생한 아프리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들으면서 16회 시작해 볼까요? 아프리카 X파일. 오늘도 정혜권 단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까부터 옆에 앉아서 연습하고 기도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던데요. 네. 아직도 많이 떨리나 봐요. 네, 지금도 이렇게 오금이 계속 저립니다. 네. 네, 그래도 점차 좋아지리라 믿고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나요? 네. 저번 주 주제였던 이제 아프리카에 큰 영향을 준 인물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스러웠죠. 아프리카의 희망이었던 대통령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아주 깊게 남았었는데요. 네, 제 마음에도 진짜 깊게 남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프리카 엑스파일이 아프리카에 영향을 준 인물 2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 누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소개할 분은 전쟁을 멈춘 사나이라 불리는 디디에 드록바입니다. 디디에 드록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네. 네, 어떤 분이길래 전쟁을 멈추게 한 건가요? 네. 사실은 이 디디에 드록바는 전쟁하고 거리가 먼 코트디부아르를 대표하는 축구 스타였는데요. 네. 뛰어난 축구 실력과 이제 낮은 마음으로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축구 스타면서 전쟁을 멈춘 사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디디에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의 아비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 어릴 때부터 이제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6살 때 집을 떠나서 이제 축구 선수 삼촌을 따라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네. 네, 피부색이 달랐던 드록바는 어린 시절부터 인종차별을 당했다 해요. 네. 그래서 한 백인 소녀는 드록바의 피부가 진짜 검은색인지 확인해 보겠다면서 살을 문질러 보기도 했다고 해요. 어머, 정말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족을 떠난 것도 힘든데 차별까지 당했으니 이제 얼마나 어려웠을지 이제 저도 생각이 많이 되어졌는데요. 네. 사실 이제 드록바의 삼촌은 드록바가 축구하는 것을 허락을 잘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드록바에게 대학에 가는 것을 원했는데 이제 축구를 너무 사랑한 이제 드록바를 보면서 축구를 계속 하도록 해주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프로에 데뷔하게 된 드록바도 또 이렇게 인종차별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바나나 먹는 놈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해요. 네. 진짜 저 같았으면 이렇게 그 사람 누군지 막 추적했을 것 같아요. 그 바나나 먹는 놈아라는 뜻은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그 원숭이들이 이렇게 바나나 먹는 거를 보면서 이제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 피부도 까맣고 또 이제 몸도 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서 좀 비하하는. 네, 비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드록바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이렇게 노력을 해서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에 발탁이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2006년에 열린 독일 월드컵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코트디부아르를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진출을 확정짓게 했다고 합니다. 네,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면 모든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이 아주 기뻐했겠어요. 네, 저도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이때 당시를 알아보니까 그때 코트디부아르 남부 기독교계 정부군이랑 북부 이슬람 세력 반군 사이에서 내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국민들도 기뻐할 수 없었고 드록바도 기뻐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드록바는 무릎을 꿇고 우린 조국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전쟁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정말 드록바의 슬픈 마음이 바로 그대로 전달되네요. 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찡했는데요. 네. 그 인터뷰는 모든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고 네. 일주일 동안 진짜 전쟁이 멈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구 선수의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그만큼 드록바의 말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던 드록바는 2008년에 올해 베스트 선수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의 정부군 대표가 드록바를 초대해서 축하 만찬을 해주었다고 해요. 드록바가 진짜 나라의 영웅이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네, 뭐죠? 네, 그 축하 만찬이 생중계가 되고 있었어요. 네. 그때 드록바가 엄청난 말을 하게 돼요. 네. 네, 드록바가 한 말이, 이 상은 코트디부아르 전체의 영광이니 이 상을 가지고 나랑 함께 북부 이슬람 세력에게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남부군 기독교 세력이랑 이슬람 세력이 내전으로 싸우고 있는데 네. 드록바가 남부군 대표한테 와가지고 이 베스트 선수상 이거를 가지고 같이 북부 이슬람 세력한테 가자 이 말이에요. 와,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할 말을 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승만 대통령을 데리고 김일성에게 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군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생중계가 되고 있었고, 남부군 지도자가, 나 못하겠다, 이렇게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드록바와 함께 북부 반군들의 기지로 가게 됩니다. 네. 북부에서는 엄청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북부 지도자는 예의 있게 드록바랑 남부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날 드록바는 또 북부 지도자에게 평화를 위해 한 말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이 있고 어떻게 됐죠? 네, 그날 또 북부 지도자는 달리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와가지고 평화를 위해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북부 지도자가 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남부군과 북부군이 얼마 뒤에 평화협정을 맺게 됐고 지금의 이렇게 평화로운 코트디부아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참 믿겨지지가 않는 일인데 네.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가 온다는 게 네.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할 정도로 네. 정말 참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쟁을 멈춘 사나이가 많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조그만한 축구 선수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는 걸 보면서 저도 진짜 놀랬고, 네. 또 제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겼는데요. 어떤 소망인가요? 네, 비록 우리 단기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네.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진짜 드록바처럼 전 세계를 바꿔놓을 만큼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럼 해건 단원은 아프리카 말라위로 해외 봉사 활동을 왔는데요. 네, 말라위를 어떻게 바꿔놓고 싶은가요? 전에도 말했듯이 제 꿈이 세계 최고의 체육 선생님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축구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 그리고 조그마한 학생들의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학생들이 말라위에서 정말 자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들을 제가 이렇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말라위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네. 정혜건 단원 그 꿈을 말라위에서 꼭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트디부아르 축구 선수 드록바 전쟁을 멈춘 사나이의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시티의 슈팅 스타 듣고 올게요.
짐바브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김민주 단원의 사연입니다. 짐바브웨 수도 하라레 바로 옆에 있는 마론데라는 지방으로 무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을까? 오늘 길바닥에서 자는 건 아닐까? 많은 걱정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차 태워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면 나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을 거예요. 한국에서 터무니없을 여행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걱정을 했습니다. 짐바브웨의 파란 하늘과 세계 최고로 좋은 날씨. 하지만 내 발걸음은 우중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원만 있으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돈이 없으니까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히치하이킹에 성공해서 마론데라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져서 피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캄캄해지고도 한참 후에야 잘 곳을 구했습니다. 곤란한 표정으로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던 우리 앞에 차가 한 대 멈춰섰습니다. 어디 가냐고 묻기보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던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미 그 차에는 차 주인을 제외하고 2명의 사람이 더 타고 있었지만 우리 사정을 들은 차 주인은 일단 우리를 태운 후에 IYF, 우리가 하는 활동들, 무전 여행에 대한 소개를 듣고 잠시 고민하다가 우리를 재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에 그곳에서 2사람이 내리고 우리는 그분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이후 고생했던 게 무색할 만큼 너무 쉽게 잘 곳을 구해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얼떨떨했습니다. 나는 영어도 잘 못하고 그분과 오래 신뢰를 쌓은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집으로 데려가 준다고? 사람 심리가 참 이상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나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재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누가 선뜻 재워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존이었는데 아내 없이 2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큰아들 데이비드와 5살짜리 둘째 프린스. 갑작스럽게 우리를 초대하게 된 거라 놀란 것 같아 보였지만 데이비드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우리를 위해서 빵과 차, 과자를 내어주었습니다. 저였으면 부모님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손님을 데려오면 불평하면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을 텐데 이 친구는 참 성숙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인 나를 위해서 자기 방까지 내어주고도 웃으면서 잘 잤냐고 묻는 걸 보면서 나는 나이를 거꾸로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랑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데이비드는 엄마가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집안일 하는 게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엄마가 해주던 요리가 생각나서 해봐도 그 맛이 안 난다고 하면서 웃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동생보다도 어린 데이비드는 존이 없을 때 자기 동생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게 너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요리는커녕 제 방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부모님이 해주는 걸 당연히 누리면서 살았는데 말이죠. 애처럼 부모님이 차려주는 밥만 먹을 줄 알지 치우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다 서툴렀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는 밥하는 것도 싫어서 대충 사 먹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러웠지만 데이비드를 다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다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먹고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요리도 없고 청소도 엄청 못한다고. 2 아들 사이에 딸 하나라고 부모님이 너무 예뻐해줘서 힘든 일도 제대로 안 해봤다고 하니까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다니는 용기가 너무 부럽다고 오히려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한국은 굳이 만들어 먹지 않아도 다 만들어진 채로 파는 요리가 발달되어 있고 그것을 파는 곳이 편의점인데 엄청 싸고 24시간 열려 있으면서 또 엄청 많다고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정말이냐고 한국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잘 만나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을 데이비드와 프린스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인데 너무 당연하니까 저한테는 감사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도, 존의 아들 데이비드와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가족 이야기, 서로의 마음까지 들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무전 여행에 와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났지만 그것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감사함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도로 위에서 범상치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름 구하기가 힘든 짐바브웨에서는 주유소 앞에 아주 긴 자동차 줄이 생기는데요. 거기서 기름 얻기 위해서 줄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발리오는 큰 농장의 주인이었는데 IYF와 프로그램을 듣고 우리를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면서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7개의 콜라와 많은 빵과 고기를 사고 집에 가는 길에 또 옥수수도 데워서 주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당장이라도 가서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의 군유스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마치면 자기네 집에서 먹을 것과 지낼 곳을 다 제공해 주겠다고 2년 더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장난까지 쳤습니다. 다른 단원들과 지부장님 사모님까지 다 데려와서 잔치를 열자고 했습니다. 진심이든 농담이든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마음을 얻은 셈입니다. 어쩌면 모를 수도 있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활짝 열린 마음을 보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짐바브웨에 처음 올 때 내 마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왔는데 저는 저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보면서 점점 제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현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대화나 소통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꼭 닫고 쟤는 이상해,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혼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고 있으면 교류나 소통이 되어서 뭐가 돼도 될 텐데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특히 무전여행을 하면서도 우리를 중국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칭챙총 말 거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꼭 닫고 있다가 제 마음이 허락할 때만, 제 기분이 좋을 때만 대충 인사를 받아줬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국에서 사는 모습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뭘 시킬 때 설거지나 빨래처럼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TV 보기랑 게임하기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하기 싫은 것도 하면 결국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듯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리오한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나 존, 발리오처럼 특히 짐바브웨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습니다. 현지어로 감사를 뜻하는 타텐다가 저의 현지 이름인데 이름만 말해도 사람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는 여기서 피부가 하얗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열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감사했고 3개월 지내면서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리니까 감사함을 잊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000보 이상씩 걸었던 무전여행이었지만 하루도 길바닥에서 자지 않은 것, 아프지 않고 무사히 3일의 무전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한 무전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짐바브웨 군유스코 단원들이 무전전도 여행을 다녀온 얘기인데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사연을 써줬어요. 무전전도 여행을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에서 그동안 마음에 있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짐바브웨 해외 봉사활동 남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많은 해야 할 일들 속에서 복잡한 마음이 요즘 참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 느끼는 게 심플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몸도 마음도 내 주위도 복음의 일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의 말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오늘 생생아프리카 16회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티오나나.